이번 낚시는 촬영 전에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정말 없을 것 같은 분위기에 수로 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자. 그게 어떤 곳이냐. 인공적인 수로죠. 세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수로들이 전부 세멘트니까 다른 물고기들도 그렇지만 배스도 살기가 힘들 건데, 그런데 오래됐으면은 분명히 풀이 있을 거고 수초가 있을 거고 먹이고기가 있을 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인공수로에서의 도전, 미지의 포인트에서 가능성을 찾는 낚시. 이번 낚시는 탐사다. 떨어지지 말자. 완전 삼켰어. 초포인트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D자형 수로를 찾은 박무석 프로. 경험이 없는 곳에서의 낚시 탐사를 시작한다. 베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왔습니다. 여기 그냥 지도만 보고는 안 있겠나,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만 갖고 왔는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그동안 보여드렸던 풍경들이 대부분 수몰나무, 수초 뭐 이런 자연을 많이 보여드렸다면은 지금은 거의 이런데도 베스가 있나 할 정도로 좀 특이한 곳이죠. 저도 그냥 이게 강으로 이어지니까 아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왔는데, 이번 낚시의 컨셉은 그런 쪽 없는 것 같은데 있다 뭐 이렇게 여기도 있네, 역시 있네, 뭐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연수로가 아닌 인공수로에도 베스가 있을지 박무석 프로 자신도 궁금증으로 가득하다. 설레는 마음으로 탐사를 시작한다. 자, 루어는 탐색에 가장 용이한 스피너베이터로 먼저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탐색을 하다 보면은 베스의 유무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없는 만큼 넓은 면적을 빠르게 탐색하는 데 위력적인 스피너 베이트로 베스의 유무를 확인해본다.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있어야 될 포인트고 입질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뭔가 입질을 한번 받기는 했는데. 오! 바이트. 뭔가 있어요. 방금 입질을 한번 받았는데 베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덜커덕하는 입질을 한번 받았습니다. 오! 또! 혹시 뭐지? 거기를 지나오기만 하면 때리는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언뜻 얼굴을 봤는데 메기 같았어요. 메기. 머리가 이렇게 쑥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메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중간에 뭔가 입질을 한번 받기는 했는데 그게 베스인지 아니면 맥인지 제 생각 맥이 같았어요. 그런데 기대감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물 흐름이 너무 빠른 데다가 수위가 너무 얕았던 거죠. 50cm 정도도 안 되는 수위에 물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물색도 흐리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노를 갖고 한 100m 구간을 계속 해봤는데 전입질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다면 베스가 없는 것이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대략 해봤는데, 이 수로가 이제 위성 지도를 보고 찾아왔는데 가장 이제 깊숙한 쪽 마지막 끝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내가 좀 욕심이 과했는지 이 수로가 한 지도상은 한 4km, 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확률이 있겠다 싶은 본강하고 만나는 쪽을 먼저 해보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조금 진짜 해보고 싶었던
했던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농수로에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런 수로에서 과연 베스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걸 한번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그 기회가 돼서 한번 해보려고요. 익숙한 낚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박무석 프로. 인공수로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다. 일단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네. 부모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하네. 붕어 낚시를 하시면은 수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 이 배스도 있다는 얘기겠죠. 수심이 꽤 있는데요. 수로의 상류에서 본강과 만나는 하류 포인트. 서둘러 채비를 챙긴다. 자, 도착해서 보니까 또 다행히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포인트는 상류나 별반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좋았던 거는 수심이 일단 더 깊었고, 이제 프로그인데 매미형 프로그로 양쪽 사이드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늘진 사이드 쪽을 그늘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좌우로 공략을 하면서 다시 상류로 올라갔죠. 여기는 백대피시들이 좀 움직이네요. 여기는 백대피시들이 좀 움직여. 포인트의 여건은 상류와 비슷하지만 수심이 깊어 베스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 매미형 타버트로 양쪽 가장자리를 공략해본다. 이쪽에 아마 낚시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배스 있으면은 바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괜찮고. 베스가 있다면 반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쪽이 가장 가능성 있는 쪽인데 자, 그래서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될 자리들인데 진짜 이상할 만큼 아침 이런 시간에 피딩 좋은 타임인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공적인 세멘트 구조물이 많은 수로에서 아침 좋은 시간을 다 버려버렸죠.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얼마 가지 안 가 한 5분 정도 차를 몰고 가면은 그냥 자연적인 또 수로가 있더라고요. 자연적인 수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엔 자연 수로로 이동했다. 아이고 베스가 있을까요? 여기도 낚시를 처음 해본 데인데. 자, 도착해서 보니까 수심은 굉장히 얕고 수초들은 많고 마름도 많이 덮여 있고 프로그를 던지면은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 프로그를 던졌는데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던졌는데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첫 베스. 이렇게 수심 얕은 데도 있네요. 자, 프로그로 오늘 첫 배스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농수로 쪽에 마을 안쪽에서 완전 다른 쪽에 사다가 여기 약간 이제 세멘트가 벗어난 자연적인 수로죠.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바로 입질이 맞아왔습니다. 자, 이곳에 베스가 있음이 확인된다.
오케이. 우와, 연타로. 우와, 빠졌다. 오, 여기 베스들이 제법 있는 건데. 사이즈가 크진 않는데,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한 마리 더 물었는데, 빠져버렸어요. 공략을 이어가는 박무석 프로.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낙동강하고 이어지는 쪽이고 위로가 이제 수로가 계속 연결되는데 이제 물이 여기가 가장 마지막 상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저도 여기서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 데라 가지고 지도 상황 보고 지금 왔는 겁니다. 왔는 건데 수심은 한 50cm 정도 되는데 워낙 커버가 잘 발달돼 있어 가지고 이 베스가 그래도 몇 마리가 있네요. 자, 기대감을 갖고 이제 조금씩 밑으로 가면서 낚시를 했는데 이게 기대하고는 다르게 일단 들어가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육초들이 풀들이 키보다 더 크게 있으니까 낚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았고 억지로 들어갔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몇 번 프로거나 펀칭이나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완전 또 최하류 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번에도 인공수로를 찾았다. 제가 이때까지 낚시하면서 최고 특이한 지역에서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동네 안에 있는 수로인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데서는 낚시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수로. 베스를 낚은 인근인 만큼 가능성을 열어둔다. 자, 이동해서 보니까 여기도 진짜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곳을 갔는데 거기가 마을 안에 있는 완전 수로죠. 거기도 이제 인공적으로 되어 있는 수로,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수로가 같이 섞여 있는 데인데 갔는데 보니까 뭐 포인트의 환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래서 낚시를 했죠. 이제 했는데 거기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이유는 일단 너무 낮은 수심에서 인공적인 구조물도 많았고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깊거나 홀이 파지거나 근데 이 인공수로들이 단점이 딱 그거예요. 수심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수심이 들어갔다가 빠질 때 한 번 빠져버리고 겨울 되면 고기가 없어요. 싹 다 빠져버립니다. 왜? 바닥까지 다 얼어버리거든. 수심이 얕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열심히 해봤는데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이번에는 정보가 조금 있는 곳을 갔어요. 몇 년 전에 누가 거기서 낚았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기를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딱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였어요. 물 위로는 물 흐르는 물도 막 지나다니고 와 이게 막 여기는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낚시를 진행을 했죠. 이번 포인트는 수심이 깊고 유속도 있는 수로. 수초와 나무 그늘 등 베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수로도 완전 좌우로는 인공 세멘트로 되어 있는 데인데 여기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으로 포인트 탐색에 집중하는 박무석 프로. 육초가 많고 물색이 흐린 것을 감안해 스피너 베이트와 프로그를 병행해 탐색해 나간다. 나무가 완전 딱 오버행 돼 있는데 하지만 반응은 더딘 상황.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 스피너 베이트와 프로그를 두 가지를 병행을 했는데 다른 채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육초들이 많이 있고 또 빠르게 탐색을 하는 데는 물이 흐리고 스피너 베이트가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곳은 많고 탐색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고 스피드베이트로 이제 정보가 있는 곳이니까 정말 집중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노바이트였습니다. 아침부터 되게 기대감을 갖고 수로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뎌졌습니다. 인공 구조물로 돼 있는 세멘트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수로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거의 바이트를 못 받고 자연 수로에서만 바이트를 한 2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는 데는 그런 인공 수로와 자연 수로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 더 가서 탐색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낚시를 해봤던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공 수로인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낚시는 와서 해봐야 되는 거네요. 위성 지도상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한데 반응이 없어요. 이번 포인트는 자연적인 수로와 인공적인 수로가 공존하는 곳. 이곳에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완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그림에서 반응이 없으면은 배스가 많이 없다는 거죠. 이쪽은 제가 아는 포인트인데 지령이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배스가 들어와 있고 산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딱 있을 만큼만 있을 거예요. 오래된 지령의 포인트인 만큼 배스 개체가 많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계속된 탐사에도 배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한다. 가시죠. 이 정도에서 없으면 없는 겁니다. 힘든 낚시가 이어지지만 즐겁게 도전을 이어가는 박무석 프로. 포인트 보니까 무조건 욕심이 나는 포인트입니다. 이리 누가 내려갔네. 이리 누가 내려갔어요. 야, 풀이 이렇게 높게 자라있네. 참. 이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짐승 다녔던 길 같은데? 흡사, 정글 탐사를 연상케 하는 길이다. 이제 그 포인트를 사실은 봄에 아는 지인과 같이 낚시를 한번 왔었어요. 촬영 포인트도 답사겸해서 왔는데 그때는 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몇 마리를 낚았거든요. 낚고 또 상위에 다른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낚는 것도 보고 그래서 갔는 곳인데 이게 예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풀이 그만큼 많이 자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풀이 제 키가 176인데 제 키에서도 이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2m 이상 자랐으니까 거기서 풀을 헤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었죠. 풀을 헤치고 들어가도 캐스팅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낚시하는 행위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이런 봄이나 늦가을에 와야 되겠네. 풀이 다 죽었을 때. 여름 되면은 아예 진입 자체가 힘든 포인트. 예상외로 자라난 풀들.
하지만 진입이 힘든 만큼 사람 손이 닿지 않아 베스를 만날 확률은 더 높으리라 예측해본다. 이동할 수 있구나. 시간이 금인데 포인트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가 되지 않는 포인트. 이곳에서 베스를 만날 수 있을까? 진짜 밀린 탐사인데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와, 나 저 시멘트 구조물이 진짜 궁금하네. 야. 엉뚱한데 저 시멘트 구조물을 보고 아 저거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블록으로 덮쳤습니다. 자, 오늘 낚시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와가지고. 어렵사리 베스를 만난다. 자, 그래서 프로그로 이제 사이드를 공략했는데 프로그로 작은 베스 한 마리 바로 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계속 이제 이쪽 저쪽으로 힘들지만 옮겨 다니면서 텍사스 리그도 해보고 했는데 그 중간 텍사스 리그로 입질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오다가 이제 빠지긴 해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한 마리 낚였다 빠졌는데 분명히 좋은 그림이었고 물색도 좋고 수심도 좋았고 봄에 또 확인했던 포인트인데 안 되더라고요. 야, 이 지금 뭐 여름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뭐가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마리 낳고는 지금 계속 허탕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시기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냥 있으면은 그냥 반응이 찌깍찌깍 오는 산란이 끝나고 왕성하게 먹을 시기인데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포인트들이 오늘 너무 모험을 감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정보도 없는 데가 새로운 데 완전 또 인공구조물 또 뭐 자연스러도 가기는 갔는데 대체로 거의 개체가 많이 없는 그런 곳만 골라서 다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 어렵습니다. 겨울 낚시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보통은 이렇게 어려워도 실마리를 금방 찾아가지고 풀어나가든지 아니면은 장소를 옮겨서 한 번, 두 번 정도 옮기면은 활성도 있는 베스를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벌써 몇 군데를 옮겼는데 야,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실마리를 찾아 다시 이동이다. 자, 이동을 해서 이제 교각이 있고 물 흐름이 조금 있고 또 부유물들도 덮여 있고 한 데인데 느낌상 여기는 100%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략을 했죠. 베스 낚시가 쉬운 시기임에도 베스를 만나기가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박무석 프로. 포기하지 않고 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요 작은 사이즈가 공격하는 거는 한 50 정도 되는 사이즈가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울렁거리네요. 와,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딱 요런 사이즈 3마리. 야, 요 정도 사이즈가 때리는 소리는 전 50 넘는 그런 사이즈가 때리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도 이제 흐름이 좀 있고 피딩 타임이 되니까 그 반응하는 개체가 그나마 있네요. 예상대로 프로그의 베스가 낚인다. 일단 수로들이 물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가 물 흐름이 생기면서 고요드는 곳이고 또 넓은 지역도 있고 약간 깊은 지역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물을 갖고 있으면서 물 흐름이 있고 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자,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낮습니다. 한 2cm 정도 더 큰 것 같네. 자, 똑같은 채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낚았습니다. 자. 같은 패턴으로 또 한 번 베스를 만난다. 이제 피딩 타임이 다 돼가고 그 수로가 보니까 도보로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풀도 너무 많고 완전 원시적인 막 그런 수로였거든요. 그래서 교각 주위로는 그래도 다닐 수 있으니까 상류 교각에 가면은 비슷할 것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거의 처음에 낚시했는 장소하고 비슷한 장소가 있었죠. 베스의 유무를 확인한 만큼 상류에도 베스가 있으리라는 판단 아래 좀 더 상류로 이동했다. 포인트의 여건은 완벽하다. 새물만 유입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탐사를 이어간다. 우측에서 물이 나와주면 딱 좋은데 물이 안 나와주네. 물이 나와주면 금상첨화인데 수심은 없는데 그늘이 져서 있을 수도 있어요. 배소로 안에서 이 탑부터 지금 하면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이쪽에서 금방 뛰었는데 한 마리가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팍 뛰었어요. 오늘 잔챙이 브레이드입니다. 누가 더 작은 거 무나. 야, 근데 얘는 배가 진짜 빵빵하네. 20cm인데 뭐를 금방 사냥을 한 것 같습니다. 배가 빵빵한다. 먹성 좋은 베스를 만났다. 방금 그 사이즈가 프로그를 공격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혹시에 뜨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턱 하는 걸 오늘 들어보지를 못하겠네. 전부 다 뽁뽁 하고 말아. 완벽한 포인트인데도 그렇지, 완전 폴링 바이트. 우와, 빨리 끝나버려, 빨리. 그나마 사이즈가 작아서 끌려오는 겁니다. 야, 애기 베스들이 최고는 작은데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아니, 그 사이즈는 작은데 영양 상태가 좋아요. 사이즈가 아쉽지만 그래도 반가운 베스다.
지금 라이즈를 했는데 굉장히 멀리서 라이즈를 했어요. 한 35m, 40m 정도 밖에서 지금 사용하는 금방 낚았던 플러그가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9g 정도의 가벼운 걸로 멀리 날릴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큰 사이즈의 프로그로 교체해 먼 곳을 공략해본다. 그곳에 런커가 있을까? 베스의 유무는 확인한 만큼 이제는 사이즈 좋은 녀석을 기다려본다. 베스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로 공략하면 100% 입질을 받을 만한 포인트. 이때 뒤쪽에서 라이즈하는 소리가 들린다. 완벽한 프로그 포인트인데 여기 지금 안에서 라이즈를 했어요. 라이즈한 곳을 공략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한다. 떨어지지 말자. 완전 삼켰어. 우와. 자, 오늘 마지막 뺏어 갔습니다. 오. 그 나무 뒤쪽에서 저 넓은 쪽을 보고 캐스팅하고 있는데 뒤에서 라이즈하는 소리가 그 먹이 사냥하는 소리 들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를 듣고 뺑 돌아와서 나무 사이로 넣어가지고 딱 떨어진 순간에 바로 박무석 프로의 예상대로 베스를 만날 수 있었다. 호기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포인트들이 부산 쪽에도 있고 또 전라도 쪽으로 가도 농수로들이 많거든요. 부산에도 베스가 잘 나옵니다. 전라도는 뭐 말할 것 없이 더 잘 나오는데 경상도에도 분명히 이런 데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갔는데 완전히 참패를 했죠. 입질 한번 못 받고는 왔는데 그 이유는 뭐 앞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일단 베스 개체 수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림이 좋은 그냥 일반적인 수로로 들어가서 그나마 한 7, 8마리 정도 이제 손맛을 보고 내일은 이번 촬영의 컨셉이 탐사거든요. 내일은 완전 모르는 또 수로로 가보자, 탐사를 해보자 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기로 이제 생각을 했죠. 낙동강의 최상류 부분에 있는 작은 하천입니다. 완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처럼 이렇게 줄줄줄 내려오는 그런 하천을 갔죠. 이제 쭉 차를 몰고 타고 내려가면서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렇게 낚시가 진행을 됐습니다. 만약에 베스가 존재를 한다면은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기를 보면서 위성 지도를 보면서 내려오면서 수량이 좀 있겠다 싶은 데를 이제 멈춰가지고 사실 가방도 매지도 않고 이제 한 개 낚시 탈 때만 그 차트베이트로 몇 번 던져가지고는 하는데 있을만한 데를 좀 멀리 던졌는데 바로 턱 하면서 한 마리 낚였는데 그게 사이즈가 괜찮았어요.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포인트. 우와, 됐어. 있네. 오, 크다, 그것도. 채터베이트에 좋은 사이즈의 베스가 나온다. 너무 멀리서 입질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끌어올릴지 모르겠어요. 우와. 이야. 탐사에 성공했네요. 한 45 정도 되겠는데. 아침에 상류부터 이제 쭉 탐사를 해오면서
사실 믿음이 안 갔거든요. 아, 이제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방금 라이즈가 하는 교체가 하나 있었는데 피딩을 하는 교체가 됐는지 끄는지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블라인드 캐스팅 하면서 아, 이동할까 더 밑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 중에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차트베이트로. 미지의 포인트에서 베스를 만나는 즐거움이 함께한다. 자, 이제 없던 미지의 포인트에서 패스가 나왔으니까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 이제 의욕이 막 솟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위에 다리가 하나 있던데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마을을 통과해서 그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자, 가서 보니까 상황은 이제 포인트의 베스 낚시에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수초가 있든지 그늘이 지든지 나무가 있든지 바위가 있든지 물이 흐르든지 그런 요소 중에 괜찮은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초가 있었고 나무 그늘이 있었고 또 바위가 있었고 그래서 낚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필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프레셔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동네 분이 누가 낚시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베스가 누워나 사람에 대한 그런 프레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느끼는 소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응하는 거지. 아, 여기는 작은 프로그로 떨어지는 벌레 흉내를 내다든지 수심이 얕고 폭이 좁으니까 너무 요란한 걸 하면 유효과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작은 프로그로 눈에 잘 띄는 작은 프로그로 했는데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이곳에도 베스가 있다. 이야, 칼라가 완전 섹시한 프로그로 물었습니다. 핑크색. 한번 입질을 받고 제사 캐스팅을 했는데 바이트는데 사실 이놈을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앞쪽에 피딩을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저기서는 반응이 없었고 그냥 왼쪽에서 바로 반응이 났네요. 탐사의 묘미를 남겨준 순진한 베스다. 지금 폭이 굉장히 좁은 수로도 아니고 사실은 천이죠. 마을을 흘러 내려가서 내려오는 천인데 밑에 지금 베스 한 마리 따로다가 갔다. 완전 계곡형의 천입니다. 천인데 이런 쪽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당연하게 그늘진대라든지 큰 바위 옆 그늘진대 이런 쪽이 해가 지금 떴으니까 그런 쪽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액션을 오래 주면은 가장 효과적인데 오래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무라든지 풀에 걸쳐서 위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럼 베스가 볼 때는 곤충이 떨어지는 그런 그 효과도 되고 베스가 봤을 때는 나무에서 곤충이 떨어지네 뭐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탁 떨어지니까 본능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원하는 대로 딱 떨어졌어요. 이거를 집어넣었어. 자, 걸렸다. 그늘에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딱 떨어진 순간에 첫 폴링에서 한번 딱 들은 순간에 완전 와서 그냥 밑에서 딱 하네요. 해답을 찾아나가고 있다.
자, 이제 방법이나 패턴이 찾아졌죠. 작은 플러그나 차터베이트로 굉장히 조용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늘진 데를. 미지의 포인트에서의 도전. 패턴을 찾은 박무석 프로. 조용히 최대한 자연스럽게 공략을 이어간다. 자, 이거는 거의 차터베이트로 사이트 피싱을 했습니다. 밑에서 제가 따라왔다 도망갔다고 했는 그 베스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짝씩 들면서 러브지그처럼 운영을 했거든요. 살짝. 그런데 밑에서 먹는 게 보였습니다. 마리수 손맛을 보지만 런커에 대한 갈증은 풀지 못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는 진짜 제가 수백 번을 지나다니면서 봤던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보면서 낚시는 한 번도 안 해본 수로였는데 와서 보니까 밑에 있네. 있어. 여기도 완전 지류의 천인데 여기는 저 건너편에 있는 길을 제가 수백 번을 더 다니던 길인데 다니면서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지 하면서도 낚시는 오늘 처음 하는 곳인데 왜냐면 바로 위에가 안동댐이거든요. 이 안동댐 가는 길이어가지고 제가 안동댐 가면서 수백 번을 이 길을 더 지나갔죠. 그래서 언젠가는 낚시를 한번 해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하네요. 자, 방금 한번 살짝 움직였습니다. 워낙 지금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평소엔 눈여겨봤던 곳에서의 첫 도전. 과연 베스를 만날까? 호기심과 설렘이 공존한다.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치수탑이 하나 있고 물이 조금씩 막 흘러 들어오고 해가지고 100% 무조건 있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개구리 풀도 덮여 있어서 그늘도 지고는 대각설이기도 해보고 하는데 전혀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치수탑 같은데 위에 그늘에 숨어서 이렇게 밑으로 봤어요. 진짜 있나 없나 보니까 뱃사가 많아요. 육안으로 다양한 어종들이 확인되고 있다. 잉어 3마리에 제 쳐잡는 거는 뱃서지. 잉어 3마리에 먹어라. 먹으면 오짜다. 아니 뱃서가 누구에 놀라서 도망가면 어떡해. 먹어야지. 뭐 사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잘 멀리는 또 오차도 보이고 하는데 시간상 입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 포인트에선 베스를 만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자, 이틀 동안 이제 낚시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번 낚시는 탐사의 목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 루어들이나 뭐 장소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진짜 새로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인공 구조물이 강한 수로였는데 실패를 하고는 또 자연스러로 와서 이제 낚았습니다. 낚아가지고 거기서도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풀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나마 손맛을 볼 수 있었고 뭐 낚시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하고 갔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을 하는 거고 또 어떤 환경이 이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정답은 없고 이게 살아있는 생물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때 임기응변이 강해야 되고 또 탐사라는 게
아, 이게 실패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는 이번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